안녕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과학의 날을 맞아 접근성 인식 개선 프로젝트 누구나 마을을 열었는데요. 누구나 편안한 삶을 위해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장애를 만드는 IT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T가 이제 사실은 접근성에 대한 얘기지만, 먼저 이제 엣지 케이스라는 단어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엣지 케이스라는 단어를 이제 이 IT 업계가 아닌 분들은 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다 잘 동작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디오를 틀면 대부분 다 잘 켜집니다. 근데 가장 작은 볼륨일 때 확실히 줄어드는지, 가장 큰 볼륨일 때 이상한 왜곡은 없는지,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작은 볼륨, 가장 큰 볼륨, 이런 것들을 이제 엣지 케이스, 모서리에 있는 가장 극단에 있는 케이스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애라는 것을 엣지 케이스라고 우리가 많이들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IT 제품을 딱 만들고 보면은 "야, 이거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쓸 수 있어?" 뭐 "눈이 나쁜 사람, 뭐 생맹색약, 뭐 손이 없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뭐뭐가 없는 사람 이거 다 쓸 수 있어."라고 우리가 다 만들고 나서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되면은 "야, 너 너무 엣지 케이스 아니야? 그거를 어떻게 다 지원을 하지?"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IT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엣지 케이스라는 것은 일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 하나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0 곱하기 0부터 999 곱하기 999 까지 계산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오차 없이 잘 동작하는지를 다 테스트를 하려면은 100만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거를 다 테스트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프로그램도 이렇게 테스트할 케이스가 많은데 조금이라도 더 복잡한 프로그램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다 테스트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도 그렇고 뭐 그걸 테스트하는 사람도 그렇고 언제나 제품을 설계하거나 테스트하기 전에 다 엣지 케이스라는 것을 중심으로 놓고 설계를 하고 실제로 테스트들을 진행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IT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엣지 케이스니까 안 한다, 엣지 케이스니까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핑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엣지 케이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일반 대중들은 알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날짜를 표시하는 한 줄의 UI를 생각을 해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날짜 뭐 그거 그대로 표시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한 줄을 표시해도 개발자들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루가 24 시간일까요? 하루가 24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 서머 타임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하루가 23 시간일 때도 있고 25 시간일 때도 있어요. 자, 1 년은 365 일일까요? 윤년일 때는 366 일일 때도 있겠죠. 근데 또 이슬람력은 기본이 364 일이고 윤년일 때 365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럼 자, 윤년은 4 년마다 올까? 4 년마다 온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4 년마다 오면은 1900 년도 윤년이어야 되는데 1900 년은 또 윤년이 아니었어요. 근데 또 2000 년은 또 윤년이었습니다. 자, 또 요거 23시 59분 59초 다음에는 0시 0분 0초일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윤초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여기가 과학관이니까 이 지구가 태양을 이제 공전을 하는데 이게 늘 같은 속도로 하질 않아요. 무슨 커다란 소행성이 근처에 온다든지 뭐 어디 무슨 뭐 목성이랑 어디 궤도가 겹친다든지 아무튼 이렇게 뭐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속도의 차이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지 않으면은 막 아까 보여드렸던 제임스 웹 천체망원경 이런 거에 오차가 아주 쪼끔 생겨 가지고 큰 과학적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끔씩 윤초라는 게 생겨 가지고 23시 59분 59초 다음에 23시 59분 60초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뭐 연도가 숫자로 많이들 표현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연호를 쓰고 뭐 예루살렘에는 말이죠.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같은 장소지만 유대인들, 이슬람, 기독교 사람들이 다 다른 시간대를 써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 있어도 자기 시계에 시간이 다릅니다. 뭐 이런 것들. 다국어 지원 뭐 이런 거 넘어가면은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정말 개발자들은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보이기에 단순한 것을 만들더라도 평소에 이렇게 복잡한 엣지 케이스들을 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은 가장 그중에서도 엣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장 우리가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 왜 가장 엣지 있는 사람들이냐? 다양한 소수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성도 있고 뭐 성소수자들도 있고 뭐 외국인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은 어나더 레벨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페미니즘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성주의라는 표현이에요. 에이블리즘이라고 하면은 비장애인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 계단 있는 버스를 만드는 그런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걸 이제 에이블리즘이라고 하는데, 디세이블리즘은 장애인 차별주의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주의가 그 영어 단어로 이렇게 없어요. 완전히 이 장애인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 속에서도 이게 아웃 오브 퀘스천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의 인식의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입니다. 사실 아무리 소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뭐뭐도 뭐뭐를 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성소수자도 커피를 마셔?" 뭐 "외국인도 버스를 타?" 이런 질문은 안 하거든요. 장애인한테는 이런 질문이 너무나 일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엣지에 있기에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애학의 도전이라는 책에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심에서는 사람의 시야각이 이렇게 좁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똑같은 사람의 인식이 이만큼이면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각이 요만큼밖에 없지만 가장 주변에 있게 되면은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은 약자들,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으려면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오늘의 본격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죠. 장애를 없애는 IT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이폰이 처음에 2008 년에 나왔어요. 이거 처음에 프레젠테이션 그거 공개하신 거 못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야, 그때 그 혁신과 추억은 기가 막히죠. 이 아이폰이 나오고 또 이제 스티븐 잡스가 죽기까지 계속 아이폰을 만들었는데 계속 같은 사이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이폰 개발하기가 되게 편했습니다. 하나의 사이즈에서만 만들면 되고, 그래서 그 앱의 크기도 다 고정으로 다 만들 수가 있었어요.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는데 그 잡스가 죽고 나서 아이폰 5가 나오니까 갑자기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길어지고 보니까 갑자기 예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깨지네. 여 밑에 뭐 이상한 게 생기네. 해가지고 막 그때부터 부랴부랴 뭐 if 아이폰 5는 뭐 예외 처리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땜빵질을 했어요.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야, 6 플러스 뭐 이런 게 또 나와요. 또 다른 게 나오니까 야, 그럼 또 if 아이폰 5 else if 뭐 아이폰 6 플러스 또 이렇게 예외 처리를 또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땜빵 처리를 했어요. 야, 근데 또 아이패드가 나오고 아이패드 미니가 나오고 아이패드 가로가 나오고 아이패드에서도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또 나와 가지고 화면이 3분의 1을 할 수도 있고 가로로 해서 화면이 3분의 1 할 수도 있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기존의 그 땜빵 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응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더 이상 이거는 확장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주 많은 아이폰 개발자들이 정말 야근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죠. 이런 예외 처리는 굉장히 비쌉니다. 하나하나 다 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핸드폰 나올 때마다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바라보면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장성 있게 사실은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애플이 들고 나온 도구가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그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사각형을 그리면은 사각형의 그 좌표와 사각형의 그 폭과 넓이, 높이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그 때려 박아 가지고 사각형을 그렸다면은, 이제는 이 사각형과 사각형 사이에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이 사각형이 길어지면 얘는 얼마든지 길어지거나 작아질 수 있고 뭐 글자가 늘어나면 길어지겠죠. 하지만 이 관계는 우리가 고정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 UI를 짜게 되면은 또 한 번만 그 개발을 해 가지고 뭐 모든 스크린 사이즈에서 모든 언어에서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언어에서도 다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그 개념이었고 이게 일대 혁신이었습니다. 이 오토 레이아웃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글씨 크기에 따라서 화면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글씨 크기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 크기가 얼마든지 늘어나도 이제 앱을 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애플 개발자들은 오토 레이아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접근성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장애인을 위해서 별도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도 '모든 언어에서 돌아가는 앱을 만들어야지.'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야가 결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넓은 시야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이스 오버라는 걸 빼놓고 갈 수가 없죠. 보이스 오버라는 건 이제 스크린 리더입니다. 이 스크린을 이제 시각 장애인들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건데, 이게 보면은 포커스가 이렇게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읽어주게 돼요. 손가락 올려놓으면 여기 이렇게 포커스가 가가지고 읽어주게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거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포커스의 단위들이 키보드를 가지고 내비게이션 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이패드에 키보드 인스트럭션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키보드를 많이들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이스 오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앱 같은 경우는 키보드로 아이패드를 활용해 가지고 활용하기가 굉장히 손쉽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같은 단위로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쪼끔 더 IT에 한정된 얘기지만, 우리가 자동화된 테스트를 많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매번 사람이 직접 다 버튼 눌러가면서 이게 앱이 잘 만들어진 테스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버튼도 너무 많고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자동화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동화됐다는 거는 컴퓨터가 대신 버튼을 눌러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당연하게도 눈이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각장애인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 화면을 읽고 버튼을 확인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I 테스트, 그러니까 자동화된 테스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 보이스 오버 지원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그래서 역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별도로 뭔가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앱을 만들고 내가 편하려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돼 있는 것이 그 접근성 장애인 지원입니다. 다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더 명시적으로 더 쉽게 일찍 벌일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확장성 있는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는 건데, 사실은 확장성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나누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입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려고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같은 기능을 할 것 같으면 하드웨어로 만드는 게 더 싸요. 근데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건 나중에 다른 기능도 추가하고 사람들이 쓰기 불편하다 싶으면 다른 방식으로 바꿔보는 걸 쉽게 하려고 소프트웨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꾸기 쉽다, 즉 확장성이 있겠다, 그 더 다양한 기기, 더 다양한 환경, 더 다양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만드는 것이 사실은 소프트웨어의 본질인데, 한편으로는 무조건 다 확장성을 다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상상력이 되게 무한하단 말이에요. 더 뭐 우주에서도 쓸 수 있게 해야지, 뭐 무중력 상태에서 쓸 수 있게 해야지, 뭐 블랙홀 옆에서 쓸 수 뭐 다 하려면은 너무 힘들어요. 이제 마세라티 문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자동차를 만들기도 전에 내 자동차가 이제 마세라티라는 아주 어 성능 좋고 비싼 그런 자동차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하는 걸 마세라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출시 시기를 놓치고 사람들은 인제 더 이상 그 제품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애초에 출시조차 못 해 보고 다 망하게 되는 문제를 이제 마세라티 문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조건 다 확장을 하는 건 또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확장성의 수준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장애인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장애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확장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인 한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접근성이 적고 이동이 불편하고 사회 참여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안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10%가 사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편적입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용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점이 장애인이다. 장애인을 염두에 두고 IT 제품을 만들면은 가장 성공적인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사실은 그것이 오늘날 21세기 IT의 본질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혁신적이었던 IT 제품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어떤 뭐 그 인터페이스로 보나 뭐로 보나 압도적이에요.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들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종대왕의 생각은 그 조선이 건국 초기였고 너무나 불안정했고 이 상황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만들려면은 이 국가 위기를 극복을 하려면은 이 양반들의 지혜만 뽑아 가지고서는 이 각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장영실 같은 천민 뭐 이런 걸 가릴 필요가 없다. 이 가릴 처지가 아니다 지금. 그래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의 역량을 우리가 다 뽑아 쓰려면은 이제 한글이라는 정보 도구 IT 기술이 있어야 모든 국력을 다 총집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사실은 한글을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후 위기를 지금 직면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인류의 존폐 위기가 바로 앞에 있고 우리가 정말 전 인류의 그 지혜를 다 같이 짜 모아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정보 접근성에 차별을 두고 그럴 여유가 우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 머릿속에서 이 위기를 타개할 그 아이디어가 나올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뭐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뭐도 있지만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IT 차원에서의 정보 접근성을 누구에게나 여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특히 우리의 과학 커뮤니티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였고요. 네, 그 사이에 뭐 채팅창도 많이 쌓였는데,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